여러분들께서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임하시게 되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께서는 경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카메라 울렁증도 있는데 저희 대륜에는 참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왜 유독 저만 이렇게 찾으시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보는, 만약 내가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아찔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시진 않을 겁니다, 결국. 하지만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봐서 손해될 건 없다 라는 차원에서 함께 여러분과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당황하시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 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연락을 했을 때 긴장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여러분들께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는 무죄로 죄가 없다라고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말을 조리있게 잘한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떳떳하다 라는 생각에 아무런 대응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무턱대고 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께서는 경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무단횡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관 분들께서 무단횡단하는 저를 보고 손으로 이렇게 손짓을 하셨어요. 이리 오라. 사실 경찰관 분께서 저희한테 하셨던 말씀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앞으로 무단횡단 하지 마라 라고 어떤 선도 조치를 하셨는데, 그 경찰관 분께 제가 가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등에 식은땀이 나고, 지각 한 번 안 하려고 했다가 지금 경찰서에 가게 됐나, 또 혹은 내가 이 무단횡단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이유로 또 설명을 해야 될까, 또 어떤 변명을 대야 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가게 되더라도 당황하거나 어떤 지금 저처럼 안 해도 될 말을 많이 하거나 사족을 달거나 불필요한 부연 설명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고소되지 않은 내용을 경찰관분들께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본인 스스로도 억울하고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로 출두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한번 정돈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저를 불렀는데 수사 일정이 언제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날 반드시 가야 되나요?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경찰 수사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 여러분들께서는 언제까지 경찰서로 출석하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요청할 겁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께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불시의 순간에 여러분들께 경찰관이 연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당황한 나머지 경찰관께서 언제까지 출두하세요 라는 말만 듣고, 혹은 경찰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네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원치 않는 시간 내에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방어권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 분께서 수사 일정을 요청을 하실 때는 수사 일정을 좀 늦춰주세요. 또는 제가 변호인과 선임 후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 일정에 관련돼서 수사관님께 연락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단 전화를 끊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또 많은 분들이 경찰이 부르는 일정에 참가하지 않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께서 말씀하시는 조사 일정은 여러분의 생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어권을 위해서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거나 혹은
추후 여러분들께서 나에 대한 방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시간에 경찰관과 협의를 하셔서 조사 일정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께서 고소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니, 고소장 경찰관들이 나에게 제공해주지 않는데 내가 어디서 고소장을 알 수 있나요? 제가 여기서 고소장을 알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서 고소장을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를 검색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접수된 고소장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개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신청하시게 되면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경찰서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을 조율하면서 제가 고소장을 확보한 이후에 수사 일정을 잡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면 이 기간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왜 고소장을 정말 확보하는 게 중요할까? 수사관님께서 여러분들이 처음 조사석에 앉게 되면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왜 여기 오셨는지 아시죠? 본인이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기록은 안 할 테니까 한번 우리 편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고소장의 내용을 모르신다면 고소장에서 적시되지 않은 나의 어떤 범죄 사실을 과장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을 하실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소장을 확보하셔서 내게 무슨 혐의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이후에 경찰서를 방문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들께서 정말 유념하셔야 될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표현이 가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찰관분들께서는 정말 민중의 지팡이에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그 경찰관분들께서는 단순히 여러분의 민중의 지팡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시는 수사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심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밝혀야 될 의무가 있고 조사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수사에 임하시는 경찰관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편을 마냥 들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변호를 위해서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가셔야 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변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기에 또는 상상 속에 여러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과정을 생각하시나요? 모든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께서는 영상 녹화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물어보시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한다고 하면은 나한테 불이익이 오나? 혹은 거부한다면 경찰관이 또 싫어하나?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실 겁니다. 이 영상 녹화를 동의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녹화실로 이동을 하시게 돼서 그 영상 녹화되는 환경에서 수사관님들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 전 과정이 녹화되다 보니까 수사관님들께서는 여러분들께 조금은 더 친절하고 또 조금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서의 분위기가 너무 무섭고 또 내 앞에 계신 수사관님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편파적으로 또 수사를 하시는 것 같고 좀 이런 점이 우려가 되신다면 영상 녹화를 하셔서 수사를 받는 방법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찰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특히나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제가 그 경우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형사사건은 어쩌면 언어의 전쟁이다, 말의 싸움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들이 어떤 CCTV나 어떤 사진과 같은 증거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찰서에서 작성하신 피해자 진술조서, 그리고 피해자께서 작성하신 고소장, 그리고 고소인 진술조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검찰에서 작성하신 진술조서 등에 적혀있는 여러분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누구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누구의 말이 더 신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며 불필요한 말은 삼가하셔야 되며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보장된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방어권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6번째, 여러분들께서 정말 잊고 가시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는 피의자 진술조서를 정말 꼼꼼히 열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난 이후에 경찰관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라고 하시면 이후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신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긴장이 풀릴 수 있어요. 수사가 끝났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말은 다르고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를 변호하는 차원에서 진실되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수사관님께서 그것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의사와 다르게 혹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사관님의 실수라든지 어떤 이유로든 말이 글로 옮겨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잘못된 기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조서를 시간을 내서 꼼꼼히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이후 서명 날인한 조서는 앞으로 수사 과정 또는 형사재판에서 여러분들께 불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 시간은 여유를 두시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우려하지 마시고 나에게 보장된 권리니까 충분히 시간을 활용하셔서 꼼꼼히 조서를 활용하시고 이상이 없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서명하시고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경찰 조사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 그리고 유념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중요한 쟁점들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경찰 조사에서 정말 인권도 보장받고 정말 중립적이고 내가 후회가 남지 않는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간을 그리고 또 자료를 활용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 그리고 또 질문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저 여기서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